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19만 8,67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954명, 완치 400만 8,062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3,0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코로나 뮤변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지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입국 지침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 대응 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입국 3일 전 PCR 음성 판정 및 코로나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8일간 격리 및 PCR 검사 2회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7일째 재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8일째 격리 해제되며 미접종자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권장하는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양성 판정이 된 경우는 코로나 격리병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만 외교관 비자, 장관급 초청 비자, 부핀자 방문일 경우 의무사항들이 면제됩니다. 한편 교통부 장관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 시스템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사회활동 제한 조치 연장에 따른 변경 사항들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번 사회활동 제한 조치는 10월 4일까지 연장되며 지역에 따라 2, 3단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적용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점이나 쇼핑몰, 식당은 50% 인원 제한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반둥, 족자카르타, 수라바야에 한해서는 12세 미만 어린이들도 쇼핑몰 입장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광지는 일부만 개방을 하고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입장을 금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미얀마에 20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미얀마 지원은 아세안 조정센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 물품은 K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개인 보호 장비 등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의료용품들입니다. 장관은 이번 지원은 미얀마의 정치적, 경제적, 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라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아세안 조정센터는 110만 달러 규모의 1차 지원을 9월 말까지 미얀마 적십자사를 통해 배분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 지원에 참여한 국가는 필리핀, 태국 그리고 터키입니다. 또한 2차 지원은 2022년에 시작될 예정인데 이때는 보다 다양한 범위에서 직접 지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난 4월 24일에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는 대면 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대면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학생들은 많은 권리를 잃었다며 배울 권리, 친구를 사귈 권리, 안정감을 느낄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등을 다시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면 수업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며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시설, 매뉴얼 등을 이미 신중하게 준비하였다고 장관은 말하였습니다. 물론 대면 수업이 강제사항은 아니며 학부모에게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대면 수업에 앞서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12세 이상 학생에게만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백신을 접종한 인원도 2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차 백신 접종자 수치이고 2차 백신까지 완료한 학생은 10%밖에 안 됩니다. 교사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62% 수준이며 이 중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교사들은 40%입니다. 이에 보건부는 이달 말까지 학생과 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1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3.5%로 동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 격인 7일물 역환매 조건 부채권 금리는 올해 2월 3.7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하된 뒤 7달 연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0.25%포인트씩 총 5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올해 2월에 0.25%포인트를 다시 내린 후 유지하고 있습니다. 3.5%의 기준 금리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16년 8월부터 7일물 역환매 조건 부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삼은 이후 최저치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며 최저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결정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총재는 경제 전망이 밝아지고 자본 유입이 지속되면서 루피아화의 환율이 강세를 보이거나 최소한 안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이 기여하는 수출 수익은 2021년 상반기만 380억 달러나 달하기에 석탄 관련 산업을 바로 중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 인도네시아는 환경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석탄을 이용하여 만든 전기는 단가가 1kW당 600루피아인데 천연가스는 1kW당 1600루피아, 지열발전소는 1kW당 1100루피아로 석탄 발전소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보다 비용 면에서 경쟁력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이후로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전에 건설이 추진된 16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석탄 발전소는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즉 2056년으로 예정된 석탄 발전소 완전 폐쇄까지는 여전히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이 예상되어 에너지관리국은 남아있는 모든 석탄 발전소의 탄소 포진 및 저장 장치를 추가하여 석탄을 계속 소비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석탄 가격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8월 무역 흑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석탄 생산량을 총 6억 2,500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4% 증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연간 국가 예산을 책정하는 하원직할 예산국은 향후 3년 내에 쌀과 육류가 수입 없이도 자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국 회장은 3년 내에 식량 안보를 이루기 위해 농업 부문에 대한 지출 및 마을 기금을 현재 예산의 최소 40% 이상 늘릴 예정이며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농업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2년 농업 부문 국가 예산은 770조 루피아입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댐을 건설할 예정이며 댐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관계수로는 지방정부가 통합하여 담당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관계수로 1차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며 2, 3차는 강마을기관이 담당하였습니다. 이번 관계수로 통합관리를 통해 농업부문의 발전이 가속화되며 약 277만 명분의 농업부문 직업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정부들은 농업 관련 예산을 요청할 때 농업시설 대신 도로 건설을 요청해왔지만 이번 2022년 예산은 관계수로 건설을 중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면적 43만 8천 헥타르 규모 경작지의 관계수로를 우리나라 농어촌공사의 건설 및 관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농어촌공사는 2025년까지 누사뜬가라주의 관계공사를 감독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 규모는 약 26억 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형 통신사 중 하나인 인도삿은 통신사 트리와 60억 달러 규모의 합병 계약에 최종 체결함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회사가 되었습니다. 인도삿은 카타르 대기업 우레두 소속이고 트리는 홍콩 대기업 CK 허치슨 소속으로 이번 합병으로 탄생한 법인은 인도삿 우레두 하치슨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연간 약 3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연간 약 3에서 4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K 허치슨 상무이사는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모바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투자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5G 모바일 광대역을 곧바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CK 허치슨은 12개 나라의 통신 사업을 투자 및 운영하고 있고 그중 다수의 5G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의 혁신적인 5G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도삿은 지난 8월 자카르타, 수라카르타 및 기타 도시의 5G 서비스를 시작하므로 경쟁사인 텔콤에 이어 두 번째로 5G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0년 조직된 동인도네시아 무자히딘 테러 조직이 지난 18일 경찰청 직속 대테러 부대에 의해 소탕되었습니다. 동인도네시아 무자히딘 테러 조직은 중앙 술라웨시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으며 넓게는 중앙자바, 서부자바, 자카르타 등의 지역에서 자금을 불려나갔습니다. 해당 테러 조직은 2년간 준비 기간을 가진 후 2012년 산토스를 테러 조직의 지도자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테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순찰 중이던 2명의 2급 경장을 살해해 구덩이에 묻었으며 같은 해 12월 순찰 중이던 경찰 3명을 총격을 통해 살해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3월 한 기독교 마을에 침입하여
3명의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살해함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일련의 테러를 소탕할 전문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여 추적하게 되었으며 2016년 7월 18일 지도자 산토스를 비롯한 많은 조직원들을 사살하였습니다. 이후 동인도네시아 무자헤딘 테러 조직은 알리 칼로라를 2대 지도자로 세운 후 수배망을 벗어나 잠적하였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위치를 파악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총격전으로 2대 지도자 알리 칼로라와 주요 조직원은 즉사하였고 4명의 조직원들은 도망하였다고 태스크포스는 밝혔습니다. 이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이유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장악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하원위원회 부위원장은 동인도네시아 무자헤딘 테러 조직이 뿌리까지 박멸될 때까지 소탕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새들의 떼죽음이 잇따르고 있어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자바주 치르본 시청 광장과 주차장 바닥에 참새 수천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치르본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시청 청소 직원과 지역 소방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는데 나무에서 떨어진 새들은 아직 살아있는 새들도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보건부는 참새의 떼죽음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볶음물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5G 통신망 때문에 참새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에는 천연자원보존센터 서부자바 책임자가 성명을 내고 전혀 관련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참새의 떼죽음은 3일 동안 지속된 비로 인해 참새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강한 비바람으로 급격히 체온이 떨어져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도 새들의 떼죽음은 인도네시아에서만 2회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7월 28일 서부자바주 수카부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수백 마리의 참새가 폐사한 채 발견되어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나 독극물에 의해 죽은 것은 아니며 날씨나 해충 또는 곤충의 독에 의한 것으로 당시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9월 9일 발리에서 발생하였는데 치르본에서 죽은 참새들보다 더 많은 수의 참새가 죽었습니다. 해당 사건도 역시 바이러스나 독극물에 의한 것은 아니며 죽은 새들의 폐에 물이 약간 들어있는 것을 보아 강한 비바람에 의한 저체온으로 땅에 떨어진 후 빗물에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들의 떼죽음은 다른 나라에서도 목격되는 현상인데 2021년 1월 1일 이탈리아에서는 수백 마리의 찌르레기가 죽어 도로를 덮었는데 사망 원인은 사람들의 불꽃놀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멕시코 북부에서 수십 종류의 새들이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이 새들은 극소량의 지방량과 근육량이 남아있을 정도로 저체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서부를 강타한 산불 때문에 새들이 먹지를 못해 집단 폐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